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눠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어 본론부터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5, 6, 7세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를 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 5, 6, 7세 영어 학원이라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아 영어 학원을 보내는 그런 경우와 집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옛날 디즈니 영화 틀어줬던 엄마의 마음으로 영어 영상물을 노출하고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시작하는 엄마표 영어를 한 이 두 그룹 간에 어떤 격차가 예상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늘 제 채널에서 강조를 하고 또 인스타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긴 하지만 5, 6, 7세 아이들한테 책상에 앉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이의 발달에 맞지 않고 그럼요. 그렇죠? 무조건 그럼요. 놀이여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럼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도 각 잡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이 사실 그 영어 학원 같은 그런 딱딱한 학습식 커리큘럼으로는 5, 6, 7세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엄마표 영어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성공한 케이스를 많은 분들이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성공한 케이스만 보거든요. 그쵸. 실패한 케이스도 물론 있긴 한데 그것은 엄마표 영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아 전반에 약간 우왕좌왕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엄마표 영어를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하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 엄마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새벽 달리면 영어 잘하지만 난 영어를 못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그쵸.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저도 아이한테 영어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영어를 전혀 못했다. 그러니까 20년 전 저를 상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깐요. 그게 제일 예. 핵심 거기에 중에 대해서 하나인 어떻게 것 같고. 생각하세요? 엄마표 영어를 영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은 새벽 달림하고 잘 맞았던 부분이 결국은 그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그랬고 새벽 달림 책도 두 번째 책은 아이 마음을 읽는다라는 책을 내셨지만 결국 본질은 엄마와 아이와의 어떤 유대감 형성 그다음에 그 아이의 정서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맞아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현서 엄마를 봐도 그렇고 왕코칭을 하면서 지금 한 800분 넘는 엄마들을 봐왔는데 결국 그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분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요. 굉장히 좋고 아이의 정서적인 거 이런 거를 더 신경 써 주시고 아이의 어떤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관찰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분은 비교적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자꾸 기술적인 거 예를 들면 얘가 파닉스는 어떻게 하는지 듣고 맞아요. 있는지 학습은 잘 되고 있는지 뭐 AR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쪽에만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다른 데들 다른 잘하는 엄마들 아니 다른 잘하는 애들이나 엄마들 얘기 들으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조급함이 들다 보니까 더 이제 막 약간 혼란스러워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본질적으로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 정서, 아이의 정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엄마표 영어 이게 답이네. 5, 6, 7세 아이들을 책상에 앉혀 놓고 학습을 시킬 순 없잖아. 단어를 외우게 할 순 없잖아. 내가 단어 외우다가 망한 세대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래. 영어 소리를 노출해서 그 소리를 알아듣는 귀를 만들면 게임 끝나겠다. 그런데 영어 소리를 알아듣는 귀를 만들려면 학원에서 절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왜냐면 듣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재 자체가 아주 빈약한 그런 문장 몇 개만 나열해서 계속 반복하고 드릴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엄마표 영어가 답이네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5, 6, 7세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교육 마음껏 활용하셔도 돼요. why not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뇌가 준비됐고 그쵸. 학습을 감당할 만한 정서가 준비된 상태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는 여러분들 사교육을 활용하셔도 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영어 귀를 뚫어줘야 된다. 이게 정말 지상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신다면 이제 엄마표 영어 말고 대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지 않는가?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배우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래. 결론은 났어. 이제 엄마표 영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영어 귀를 뚫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가 이제 확신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표 영어가 집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건
무슨 뭐 이유라고 굉장히 생각할까요? 굉장히 여러 그쵸. 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여러 있죠. 가지인데 우선은 엄마표 영어를 한다는 거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던 엄마표 영어는 엄마표 학원이 아니다. 그래서 엄마가 음음. 뭔가 내가 공부를 하고 엄마가 영어를 잘해야지 아이한테 가르쳐줘서 아이도 잘할 거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닌 거를 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그 어려운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불안감. 조급함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불안감하고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실패했을 때 내가 떠안을 책임. 그러니까 맞아요. 남편이 예를 들면 야, 너 학원 보내면 되는데 뭐 괜히 그거 한다고 해서 너 영어도 못하는데 해가지고 애 망칠 거냐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불안감 때문에 안 되시는 것 같고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꼭 현서라는 아이가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현서 아빠가 영어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게 저는 점점 확신이 있고 왜냐면 망코칭을 지금 2년 정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지금 잘 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첫 번째로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이라니 듣기가 기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건데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선 정보가 너무 많고 엄마들이 저게 저 전문가가 말하는 게 그 문맥상에서는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문맥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 아니면 입시 영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책 위주로 하고 뭔가 학습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쁘진 않지만 그런 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재미 위주로 흥미롭게 했을 때, 듣기 위주로 했을 때 훨씬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영어가 좀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읽기로 가는 거는 문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지선 님이 엄마표라는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응? 왠지 엄마표 영어 했다가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하면 엄마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것 같다. 내 내면 깊숙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라방에서도 제가 너무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환경에 대한 결과는 아이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몫인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실패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영어가 다 들리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영어가 진짜 다 들리는데 어떻게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하는 다큐멘터리가 다 들려 선명하게 모국어로. 그럼 영어가 더 이상 문제가 그쵸. 아닌 거예요. 그냥 편안한 언어인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계속 "너 이해했어? 말해봐." 무슨 말인지 괴롭히지만 않으면. 응? 그래서 지금 "부모표 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모표가 낭독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낭독을 아빠들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낭독이 스피킹을 연습하고 발화를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놀랍게도 굉장히 강도 높은 듣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다시 듣는 건 굉장히 강도 높은 듣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낭독도 하다 보면 귀가 먼저 뚫려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는 아까 이제 실패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굉장히 달라지는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세대는 정답이 있는 교육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였어요. 성공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30년 후는요. 디폴트가 돼야 됩니다.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빨리 변할 거기 때문에 영원하고 안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디폴트가 돼야 돼서 오히려 실패하는 것 자체를 실패를 많이 해보고 그 실패 자체가 과정이다라고 인식을 엄마도 하시고 아이도 하시게 하는 게 전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엄마표를 실패하는 것도 사실 실패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서라는 친구가 뭐 잘하고 있고 하지만 현서가 그렇다고 또 성공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뭔가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거를 꾸준히 즐겁게 이제 밀어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의 당장의 어떤 효과, AR 지수, 뭐 파닉스 이런 것보다 아이의 정서가 잘 돼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우선 영어 귀를 뚫어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영어하면 자신감이 있고 즐겁고 왜냐면 영어로 봤던 수많은 만화들, 영상들 그리고 완전 꿈꾸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아이들 어렸을 때 영어 환경이 가득 찬다면
그러니까 영어가 그쵸? 교과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현서란 친구가 지금 5학년인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습적인 거 나중에 이제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점점 더 확신이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여전히 이제 그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시면 확신이 없으시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건지 이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보가 많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좀 계속해서 그런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라방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엄마표 영어 딱 검색을 해보면 베스트셀러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면 아마 제 책과 현서 아빠님 책이 나올 거야. 그치? 네.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책을 낸 작가고 그 책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작가를 한번 파보세요. 그 사람의 책을 당연히 기본으로 읽어주시는 게 좋고 왜냐면은 가장 압축된 그런 게 책이잖아요. 그 엄마표 영어 저는 17년, 20년 동안의 그 인생을 압축한 거고 현서 아빠는 아이가 어떻게 귀가 트였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그걸 책에 담고 있으니까 우선 이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들의 책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의 책을 우선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잖아요. 계속 탐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딱 롤모델 한 명만 정하면 돼요. 아니면 뭐 나는 어디셔널리 2명 할 수 있어. 그럼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내가 흉내내보면 적어도 실패는 없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상단에도 걸어놨지만 현서 아빠님은 맘코칭이라는 4주짜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시는 분들 가이드를 해주시고 또 거기 4주짜리 강연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밴드, 카페, 단톡방으로 이렇게 단단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아니면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아이가 크면서 새로운 고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걸 나눌 수 있는 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청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저는 새벽달 중강의를 VOD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새벽달 책방 들어가시면 아니면 제 인스타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신청하는 그 기수가 달마고치 9기예요. 그래서 9기로 등록이 되시고 밴드에서 3개월 동안 잘 실천을 하시고 인증을 하시면 단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저는 좀 단톡방을 가혹하게 운영하는 편이에요. 매달 한 달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쫓겨나요. 강퇴돼. 그래서 조금 허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한번 신청을 해서 삶에 적용을 하는 그런 엄마표 영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새벽달님하고 저는 이제 실제로 그 달마고치 하신 분들 중에 질구모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그 질구모 이제 하시면 엄마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아이 영어가 거저 굴러가도 되나요? 이런 네. 거. 그러면서 막 또 학습을 하시려고 막 찾아다니시는데 전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보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는 다른 거를 하시거나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유치원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새벽달님하고 저하고 라방하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 영어 유치원은 이제 안 해도 되겠다는 이제 그 확신이 좀 드셨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그 돈을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엄마도 아이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정서, 엄마들의 정서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실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거의 우리 준비한 거 어떡하지? 영어 격차 그 시작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짜임새 되는 하려고 엄마들 안 되는 했는데 엄마들의 차이도 지금 거의 얘기 왜 못했고 누구는 쉽게 엄마표 영어가 되고 왜 누구는 이게 절대 안 되는가? 우리 다 분석한 거 몇 페이지인데 지금 노션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조만간 또 해야죠 뭐. 2차를 해야겠네요. 네, 2차를 해야죠. 네, 오늘 이야기가 혹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흔들렸던 분들의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계속 세상에 대고 한 게 벌써 저는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맞나? 8년인가? 2016년에 책이 처음 나왔고 제가 뭐 블로그 한 것까지 따지면 거의 20년인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영어 레벨로 따지면은 엄마표 영어 최고급 레벨 친구들한테만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왕초보, 엄마표 영어 왕초보 분들한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화법으로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라방을 통해서 진짜 다시 처음 마음으로 처음에 엄마평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야겠다. 다른 그 엄마평 고수들이 듣기에 뭐 다 아는 얘기라고 그래. 그런 욕을 하던 말던 나는 다 맞아요. 아는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꺼내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네. 내가 좀 이미지가 구겨지더라도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다시 도돌이표로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수 아빠는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저보다는 영향력이 몇 배는 있으시니까 새벽 달님이 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왕초보 버전으로 약간 더 눈높이를 낮춰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그 교육격차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서도 했고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얘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 라방 때 또 엄마평과 왕초보 분들을 위한 좀 친절한 그런 영상과 라방으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수 아빠님 마지막 소감과 함께. 저는 정말 너무 간만에 해서 너무 좋고 뭐 제 표정에서 다 드러나겠지만 또 조만간에 다시 뵀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